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에 또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도 쭉 2013년 증시 리서치 센터장님들 모시고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SK증권 김성욱 센터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2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마무리를 그래도 연말에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들로 2000까지 한번 치고 왔습니다. 2013년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2013년도는 2012년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혹시 그래프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 지수대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수대 밴드는 1950에서 2350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950 수준이면 굉장히 낮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예, 굉장히 낮지 않은 수준인데 그만큼 저희들은 그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을 예상이 되고요. 보통 증권사들이 그 아랫단들은 한 1800 그렇습니다. 정도 잡고 있는데요. 예. 1950이니까 아랫단도 단단하게 잡으셨네. 예, 네. 비교적 좀 세게 예. 잡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대 밴드는 그 정도고요. 그 네. 모양상으로 보면은 상저하고입니다. 예. 전략 후강, 예. 상저하고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근데 특히 요게 그 빨간선 위주가 이제 그 내년에 모습이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올해 말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올라간 모습이 이제 그 좌측에 그 빨간색 모양인데요. 좌측에 이제 화살표 모양인데 그 유로존 재정 위기 완화, 그다음 미국 소비 회복세 확대,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죠. 그다음 중국 경기 저점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는 사실 내년 초 정도로 해서 스페인도 결국은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그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지점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재정 절벽 문제도 결국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그 상반기에 피크 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 내년 초 정도, 내년 1월 정도, 2월 정도까지 피크고요.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그 뒤로부터는 좀 그 점차 확인의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세의 모양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다시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 이유, 미국 이유 등등에 의해서 다시 하락세했다가 결국은 하반기 때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서 지수는 결국은 최고점을 다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네. 하단을 1950, 상단을 2350으로 비교적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강세 기조로 전망들 하고 계십니다. 내년 증시와 경제 주요 키워드로 저성장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예. 이 저성장 국면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언제쯤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 건지 경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성장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네. 예, 저성장. 예, 맞습니다. 다만 같은 저성장 내에서도 회복 초기 국면의 저성장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그 곱씹어볼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곱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직접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 위축 맞습니다. 다만 그 회복세를 나타내기 위한 초기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험이란 측면에서 보면 따라서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성장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회복 국면이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그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별로 경험 못 해봤거든요. 선진국 단계로 접어들수록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워낙 고성장이었는데 저성장 기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장기 저성장 트렌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걸로 그렇습니다. 보셔서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내년에 그 주목할 이슈를 몇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유가를 보자고 하고 계시고요. 자료를 보면 또 외국인의 순매수, 국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효과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유가 부분은
어떤 걸 주목하자고 하시나요? 사실 뭐 예. 그 크게 걱정이 돼서 꼽은 내용은 아닙니다. 예. 예, 그만큼 뭐 중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인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우려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유가 그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소매 판매에서 그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이 뭐 11%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 팩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우려할 수준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뭐 급등의 가능성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없어 보이고요. 이거는 그 공급 측면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셰일가스 등등에 대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 부분도 이제 점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없고요. 수요 부분에서도 상당히 크게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산업의 비중이 그렇게 점점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없기 때문에 유가 부분 리스크 점검 요인이긴 하나 네.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외국인 투자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2009년, 10년 뭐 등등을 해서 굉장히 외국인 투자 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32조, 22조 등등 해서 2090년, 9년, 10년 등등해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15조, 16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뭐 그러니까 상대적인 감소를 나타냈습니다만은 그 내년에도 최소한 올해 정도의 순매수 정도는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부분에서도 아직도 우리 저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 또 정책 기대감도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솔직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회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상관없이 신정부에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는 얘기 네. 그런 측면입니다. 2013년 증시 전망과 주요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외람되지만 너무 좋게만 보신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악재들도 있지는 않나요? 사실 악재 사실 뭐 네. 열거할 수 있습니다. 네. 열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발생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제 고려해야 될지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큰 그림에서의 이제 고려할 점들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 측면도 사실은 좀 아직은 싼 네.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예. 말씀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경기 회복기 초입에 투트랙 전략을 쓰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소개를 하면서 이 투트랙 전략이 뭔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투트랙 전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 트랙 하시면 이제 이렇게 그 굴러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그 흘러가는 또 투자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투 트랙인데요. 네. 그래서 그 왜 두 가지냐면은 한 가지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마켓 타이밍적 기법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는 약간의 마켓 타이밍 기법을 도입한 거고 그 다른 한 가지 트랙은 그 바이 앤 홀드로 해서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들은 꾸준히 보유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그 전략, 투 트랙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 앤 홀드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 PQC라고 저희들은 일컬었습니다. 예. PQC. 그러니까 P는 이제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네. 오히려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 제품의 가격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P의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PQC의 Q 부분은 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물량이 줄지 않는 Q가 퀀티티 말씀이죠. 그래서 네. 그 Q 부분에서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 PQ의 Q고요. 마지막 C는 그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 뭐 비용 절감 등등해서 PQC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마켓 타이밍 부분을 잠깐만 조금 더 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켓 타이밍 부분은
상당히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데요. 근데 그 마켓 타이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기라든지 중국 경기라든지 유럽 경기라든지 등등에서 그게 그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지역별로 또는 섹터별로의 어떤 강점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좀 도입을 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시장의 타이밍을 이용한 전략과 함께 또 중장기적으로 좋게 갈 수 있는 보유 전략 두 종목은 이제 두 트랙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PQC로 말씀하신 그 종목군들은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PQC는 그 바이 앤 홀드 전략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중기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주셨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전해주셨어요.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K증권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